네, 화요일 시장은 IBK투자증권 정경민 팀장,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개장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약세 출발 예상되는 양시장에서 오늘도 선전을 해줄 건 바로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오늘도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네요. 네, 뭐 지속성을 좀 갖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실 이제 퍼스트 무버의 입장에 올라섰기 때문에 뭐 지속적인 상승 가능할 걸로 좀 예상하고 있고, 오늘은 지수는 조금 무겁게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만 반도체가 미국 시장에서 워낙 좀 좋았던 이제 그런 영향을 좀 받았기 때문에 시장은 잘 방어해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위기 체크해 봤습니다. 예.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도 정태근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개장 분위기 한번 짧게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체크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뭐 딴 생각을 했네요. 네.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보는지 그 약박권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2%, 0.3%가 약세 출발이 예상된 상황들이고, 어찌 보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개별 종목 상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기 네. 때문에 개별 이슈에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뭐 윈텍이라든지 SP, 소프트, 유비케어, 인포마크 이런 종목들이 현재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기업별 흐름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또 외국인의 선물 지수는 매수가 확인되고 있네요. 개장 분위기 어떨지 바로 준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5일 국내 시장 개장했습니다. 자, 일단 간밤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좀 부분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엔비디아는 오늘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반도체, AI 모멘텀 오늘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애플과 테슬라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효과 구간에서 2차 전지 섹터가 좀 약세의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미국 시장 부분적인 흐름과 함께 좀 커플링 현상이 있을지 오늘 관전 포인트 잘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함께 살펴보시죠. 네, 화요일 시장 양시장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5% 내린 2,660포인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45% 하락한 869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 컸기 때문에 일단 다소 차익 매물을 실현하며 출발하는 우리 시장,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격 흐름부터 체크해 보시죠. 두 반도체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말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일단 오늘은 삼성전자 0.67% 하락한 74,300원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어제 6% 넘게 올랐던 SK하이닉스 현재는 1.26% 하락한 164,400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선전을 해줬던 두 완성차 업체도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현대차는 1.17% 하락 출발, 기아도 0.72% 내림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기업 안에서 네이버, KB금융이 상승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계감이 가득한 코스피, 넘어가서 코스닥의 분위기는 어떨지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테슬라가 중국 쪽에서 판매량이 저조하면서 급락세가 나왔는데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2차 전지 모두 반등 기조를 반납하고 현재 마이너스 3% 하락 출발, 에코프로 역시 마이너스 2.37% 하락한 61만 8천 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약바이오주 알테오젠은 선전을 해줍니다. 4.43% 강세 출발을 보이고 있고, 다만 악재권 소식이 나왔습니다. 600억 전환사채 소식이 나온 HLB는 하락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반도체, 반면 코스닥 안에서는 선전을 해주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HPSP 어제 강세에 이어서 0.71% 상승 출발 보이고 있고, 오늘 또 리노공업 역시 0.7% 상승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한 상황, 코스피 상황은 정경민 팀장과 체크해보죠. 네, 말씀 주신 대로 오늘 10포인트 정도 좀 하락 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잘 시장이 방어해 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좀 무거웠습니다만 반도체 섹터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 영향을 받아서 잘 방어해주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의 키워드는 뭐 한 4개 정도로 좀 꼽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9,500만 원,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9,500만 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수급이 주식시장과 같이 갈 것인가, 아니면
주식시장의 수급에 이제 좀 빨아들이면서 좀 악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좀 관전 포인트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관련된 종목들, 뭐 이제 뭐 한화 관련된 종목들, 뭐 우리기술투자 뭐 이런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좀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매우 높고 지금 현재 뭐 좀 강세로 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이제 AI 반도체죠. 특히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뭐 슈퍼마이크로, AMD, 뭐 휴레패커드 어제 다 올랐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뭐 데이터 센터 또 뭐 클라우드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본다고 하면 더존 비주원이나 뭐 NHN, 뭐 KINX 이런 종목들 크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볼만한 게 이제 자동차 2차 전지 섹터, 또 하이브리드 이렇게 크게 키워드를 일단 생각하시고 오늘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총 최상단 1위부터 10위까지는 다 일단 뭐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좀 약세 출발을 좀 하고 있죠. 오늘 환율도 지금 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일단 초기에 잡히는 걸로는 프로그램 매도가 생각보다는 조금 잡혀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 보니까 좀 약세 출발을 좀 하고는 있는데 뭐 저는 오후장에 금방 극복하지 않을까 좀 생각 들고요. KB금융을 비롯해서 뭐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은행주들 뭐 저 PBR로 딱 이렇게 특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어제 또 미국에서도 이제 은행주들이 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 연속성에서도 이제 영향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저 PBR 관련된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 있을 수도 있겠고요. 은행주가 거의 전반적으로 많게는 4%, 적게는 한 2%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좀 특징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 조선주들도 좀 나쁜 것 같지 않고요. 조선주들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3% 이상 올라가고 있고 글쎄요. 한미반도체 대단합니다. 지금 네. 10조를 뭐 넘나드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 뭐 그 소부장들 뭐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가 이제 지표 종목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10만 원을 향해서 다시금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금양이 12% 코스피 100위권 내에서는 가장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이제 수급적인 문제니까요. 금양은 뭐 이 정도로 좀 보겠고요. 뭐 한국타이어도 3%대 강세. 그리고 뭐 제약주들 요즘 나쁘지 않습니다. 유한양행도 오늘 2%대 중반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업종 중에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업종은 증권 업종입니다. 뭐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투자증권이 좀 가장 강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금융 업종, 뭐 KB금융을 비롯해서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아까 언급드렸던 은행주들 강세를 좀 힘입어서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계업종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뭐 대표성을 갖고 있는 한미반도체 또 한번 언급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두산밥켓이나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도 4%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시장 전체적으로는 일단 10포인트 전후한 그런 약세로 좀 출발을 했습니다만 뭐 예측을 드린 대로 일단 시총 최상단이 어느 정도 좀 방어를 좀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일단 약 보합권까지 낙폭을 굉장히 많이 줄여냈고요. 오늘 시장 아까 언급드렸었던 이제 그런 키워드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조금 이제 약폭을 줄이려는 시도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뭐 이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고 또 관련된 키워드 내에서 있던 종목들을 선별해 가시면은 오늘 시장도 뭐 대응은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코스닥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중심축이 될 수 있는 2차 네. 전지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까지 포함해서 하락세가 크게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네요. 네. 일단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IT 그리고 2차 전지가 쉬어가게 되면서 네. 이제 약박권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게 되면 상승 종목수가 543 그리고 하락 종목수가 925 종목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일단 물론 하락 종목수가 우위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하락 종목수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 전반적으로 종목 중심이었던 투자 심리는 아직까지 살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어찌 보면은 이 2월달 이후부터 참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870포인트 돌파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2670포인트 돌파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870포인트 부분이 좀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아쉽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인덱스보다는 여전히 개별 종목 쪽으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앵커님께서 언급 좀 하셨듯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을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눈에 띄는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4%가량 이제 그 낙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 좀 예상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 종목을 이제 움직이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치게 되면은 아마 그 사람들은 초전도체가 성공을 하냐 안 하냐 그게
관심이 있을까요? 그냥 그 이슈를 가지고 얼마만큼 수익을 많이 내고 나올까? 거기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신성 테타테크 같은 경우는 하나 좀 뭐 제 개인적인 팁을 좀 드리자면은 에코프로 작년 7월 26일 이후 흐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한번 차트 공부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당히 유사하게 좀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거 참고를 해보시고 그리고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에코프로 비엠이 2.5%, 에코프로가 1.2%, 에코프로 그룹주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테슬라 이슈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뭐 2월달 중국 출하량이 작년 대비 19% 정도 감소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7% 주가도 하락을 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에 좀 영향을 받게 되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조금 안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테마 쪽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뭐 스펙 관련주가 상승 강세입니다. 오늘 하나 31호 스펙 129% 상승인데 아마 오늘 신규 상승하게 되면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강세를 보이는 섹터가 원격 진료. 이제 유비케어가 13%, 라이프 시멘틱스가 현재 11% 강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좀 들썩이고 있는데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의료대랑 관련돼 가지고 의료 면허 취소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전일 같은 경우 교육주, 오늘은 이제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만한 테마는 이제 가상화폐. 우리기술투자가 10%, 갤럭시와 머니트레가 5%가량 강세인데 우리기술투자가 물론 최근에 상승세가 좀 가파른 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관련주 투자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 6만 5천 달러 돌파를 했는데 아마 이 흐름이 좀 추가적으로 더 진행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키워드를 보면 짚어주신 대로 비대면 진료 시간 외에 이어서 올라오고 있고요. 네. 살짝 주춤하는 듯합니다. 올라오는 건 로봇 AI 2차 전지 쪽인데 강세 연속성을 보이는 건 또 전선 변압기 쪽이에요. 테슬라가 그러니까 AI가 전기를 먹는 정말 하마 아닙니까? 때문에 부족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자 어제도 반응을 했고 오늘도 일단 연속성을 이어갑니다. 이 재료 더 무게 안고 관련 기업들 흐름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봐도 좋습니까? 일단 크게 봤을 때는 한 5종목 정도가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분류를 할 수 네. 있어요. HD 현대일렉트릭 있겠고, LS 일렉트릭 있고,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재룡전기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뭐 결론은 저는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탑픽이고 그만한 이제 그런 비싼 값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앵커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때 있어서 이제 뭐 화재에 대한 그런 부분 또 이제 굉장히 높은 그런 온도를 좀 내기 때문에 요즘 이제 칠러, GST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띠는 이유가 그런 칠러들, 그러니까 어떻게 좀 식혀주느냐 이것도 문제고 워낙 많은 그런 전기를 잡아먹다 보니까 그런 이제 변압 시설, 그래서 또 그 ESS까지 연결되는 이제 결국에는 다 이제 AI의 어떤 큰 줄기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부수적인 이제 그런 섹터라고 좀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경고 딱지를 붙이고 있기는 합니다. 좀 HD 현대일렉트릭이 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가총액도 4조대 좀 와 있습니다만 OP 마진,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15%에 달하는 이제 그런 비싼 값을 말 그대로 좀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PER 밸류를 따져봤을 때도 지금 9배 좀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아래에 있는 뭐 재룡전기나 일진전기 뭐 4배, 7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수주도 많고 그리고 가장 오퍼레이션 마진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네. 규모의 경제를 이렇게 구현할 수 있고 지표 종목이 좀 될 수 있는 현대일렉트릭을 만약에 이 종목군들 중에서 좀 고르신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뭐 요런 쪽으로 좀 가이드를 좀 드리면 어떨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2차 전지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테슬라 여파의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중에 눈에 띄는 건 바로 금양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국내 첫 4695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지금 장중 상승 VI도 걸리고 20%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최근에 2차 전지 섹터 쪽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실적이라든지 어떤 개별 이슈가 있게 되면은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미래나노텍, 뭐 강원해지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금양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금양을 무시한 건 아니고요. 금양 같은 기업은 캐파 정도의 4695 배터리 이게 어쩌면 최초지 않습니까? 지금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4680 배터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뚱뚱한 이것도 비만 치료제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4695 배터리를 이제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요. 이런 4695 배터리를 과연 완성차라든지 전기차 업체가 채택을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개발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 이런 것들로 이제 인해 가지고 상승세가 이어지려면은 개발했다라고 끝이 아니라
개발하고 난 다음에 뭐 테슬라가 채택을 한다더라, 비아드가 채택을 한다더라, 뭐 BMW 채택한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줘야 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개발 이슈에서 상승이 좀 나왔지만은 만약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어디 채택한다더라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된다라면은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뭐 단발성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마 13만 원대 부분까지 한번 혹시 잡으신 분들은 한 13만 원대 부분까지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금연까지 체크해봤고요. 또 SKC 같은 경우에도 음극재 국산화 소식에 또 개별 이슈로 2차 전지 안에서는 정말 선별적인 움직임이 그렇습니다. 두드러지고 변동성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서 로봇을 한번 넘어와 볼게요. 어제는 삼성 쪽에서 로봇 GPT 모멘텀이 돼서 연속성을 오늘 확인하는 건 정부 쪽에서 또 소식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재료로 조금 더 봐도 좋을까요? 너무 그동안 소외를 많이 받았어요. 네, 소외를 받은 부분도 있고 뭐 이제 호재를 기다렸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또 기간 조정을 뭐 거의 모든 종목들이 좀 오랫동안 받았었죠. 네. 이제 그 소식에 좀 반응이 좀 나오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한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이제 어제 좀 일부 움직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인 종목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시가총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종목 위주로 봤을 때는 큰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이제 그런 상승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종목들이 좀 대중화됐다 그럴까? 이제 이 종목들이 이제 어떤 로봇을 하고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할 건지에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색채가 좀 강해졌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도 예전과 같은 이제 그런 폭발적인 그런 상승세보다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 종목들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실현해내는 이제 그런 걸 좀 지켜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었던 게 이제 LIG 넥스원 아직 뭐 방산이나 로봇에 관련된 그런 모든 재료가 다 녹아나진 않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뭐 마침 오늘 좀 크게 좀 오르고 있는데요. 뭐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이렇게 간헐적인 소식과 함께 좀 강세를 좀 띌 수 있으니까요. 로봇 관련된 종목도 뭐 포트폴리오의 한 켠에는 두시는 것도 뭐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봇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넘어와서 우리 이제 준비한 주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약바이오로 오늘은 키워드 잡아봤고요. 계속해서 또 기업 선별적인 흐름으로 강세를 보입니다. 그렇죠. 제2의 HLB 알테오젠 과연 두 분은 어디에서 기회를 찾았는지 바로 기업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정태근 이사는 동아 ST 비만 치료제 쪽에서 기회를 찾았고요. 정경민 팀장은 오스코텍입니다. 네. 먼저 동아 ST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오늘 먹는 준비 잘 안 되시죠? 네, 예. 비만 치료제. 아니 뒤에 또 추가 질문 하실 줄 알고 기다리고 제가 자꾸 착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일단은 저는 비만 치료제 주목을 했는데 네. 왜냐면은 지금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바이오 제약이라는 이 섹터, 이 업종이 어찌 보면 뭐 IT나 2차 전지처럼 어떤 대장이 나오기 위해서 업황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게 되면서 뭐 그러니까 뭐 실적이 좋아진다라든지 아니면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나온다라든지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상승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내에서도 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비만 치료 같은 이런 이슈성 테마라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바이오 섹터 내에서 조금 크기가 좀 작게 좀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기지만 개별 종목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 그 흐름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이제 반응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시겠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에 노보노디스크의 실적이 잘 나왔고 그리고 모더나의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바이오 섹터가 지금 좀 들썩이 있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이런 대장들이 움직여주는 것들이 아니라 미국에서 발생했던 그 실적 이슈로 인해 가지고 관련주들이 말 그대로 이제 관련해서 테마로 엮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짧은 테마, 그 단기간에 급등하는 테마로 좀 보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 테마를 좀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좀 부러운 부분들은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 이 비만 치료제 않습니까? 요게 올해는 이제 메가 블록버스터급 신약으로 이제 등극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부에서도 작년 초반에 이제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네. 그걸 만들기 계획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별 얘기가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많이 만들어줘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2의 노보노디스크가 될 수 있고 뭐 제2의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대형 제약사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 좀 나올 수 있는 기반들 좀 많이 만들어줘서 테마가 아닌 2차 전지라든지 지금의 IT처럼 이렇게 전체 업종에 갈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이제
제약회사가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을 이제 천천히 진행하고 있는 동아 ST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눈에 띄었습니다. 예. 테마성이 움직인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 재료가 좀 명확하게 반응을 하는 게 제약바이오인 것 같습니다. 뭐 어제 휴젤도 그랬고 갑자기 또 덕산테코피아도 관련된 중간체 모멘텀으로 가격 제한선까지 올라갔거든요. 일단 이런 분위기가 어제는 돋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주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좋죠. 좋은데 이제 그 제가 이게 아침 또 개장 시간이고 해가지고 뭐 표 이런 거는 조금 준비를 뭐 잘 안 하는데 뭐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오, 네. 좀 하나 좀 준비를 해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우리 뭐 그 AI 뭐 HBM3도 그렇고 결국 이제 전방위 업체에서 얼마만큼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스며들고 그 돈이 만들어내는 게 또 주가에 투영이 되고 그 주가가 이제 나타내는 게 이제 우리 수익률로 좀 연결이 되는데 저 그래프를 좀 잘 보시면 이제 바이오 관련된 사모펀드가 작년 1년 동안에 어떻게 또 풀렸고 그게 이제 어떻게 스며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뭐 저게 뭐 3, 6, 뭐 8월, 10월 뭐 이렇게 좀 크게 좀 들어왔던 게 좀 보이는데 뭐 저게 이제 전부가 아니라 이게 3월 다음에 저렇게 크게 올라온 다음 4월 달에 우리 시장에서 바이오가 강세를 보였었고 5월에 올라온 다음에 6월에 우리 시장은 강세를 보였었고 또 9월에 들어왔을 때 또 그 다음 10월에 또 우리 시장이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지난 4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쭉 이어지면서 이 바이오 관련된 사모펀드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돈을 집행하는 경우가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점이죠. 네.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었던 게 이제 바이오젠에 대한 그런 투자라고 좀 볼 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 들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는 HLB가 뭐 좀 뚱딴지 같은 거를 좀 했어요. CB 소식이 들리긴 했는데 오르네요. 이건 굉장히 좀 뭐 좀 다른 세상 주식인 것 같습니다. HLB 보면은 어쨌든 뭐 이론적으로는 뭐 좋지 않은 뉴스입니다만 뭐 그걸 극복하고 뭐 오르는 거니까 그만큼 좀 강하다고 좀 볼 수 있겠고 알테오젠은 뭐 아무래도 좀 지수 편입 이슈도 좀 있으니까 뭐 100% 이제 그 시세를 다 믿기에는 조금 이제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매를 하시기에도 괜찮고 투자를 하시기에도 괜찮은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스코텍을 고른 이유는 이런 뭐 매매나 투자는 반드시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태근 이사가 짚어주신 대로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는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이제 관련된 그런 종목들로 보신다든가 아니면 나는 뭐 필요 없고 그냥 학회를 앞둬서 관련돼서 뭐 그 라이센스 아웃에 뭐 이런 이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제 뭐 ADC 관련된 뭐 이런 종목들만 보겠어. 아니면 뭐 제형 변화 플랫폼을 보겠어. 뭐 이렇게 아니면은 이제 뭐 오스코텍이나 유한양행처럼 인상 스케줄이 명확하고 앞으로 나올 이제 호재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의 어떤 그 명확성이 짙어지는 이제 그런 종목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좀 확실하게 좀 구분을 지어서 좀 매매를 하셔야지만 이거 오른 거 따라가고 또 뭐 빠지면 팔고 뭐 이런 매매를 좀 안 하실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그런 좀 목표를 좀 잡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오스코텍은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위대한 기업인 이제 유한양행과 동행한다라는 점이 이제 가장 큰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뭐 폐암 신약 작년에는 플렉스를 했죠. 이제 무료로 배포를 하면서 그만큼의 이제 자신감을 좀 투영했고 뭐 해외 빅파마들은 다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는 정도로 뭐 거기서 저도 굉장히 감동을 좀 받았었는데 지금 세계의 폐암 신약은 이제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지고 있는 타그리소와 좀 양분이 되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2018년도에 얀센과 함께 1조 6천억 규모의 이제 기술 이전이 한번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유한양행과 함께 좀 이뤄낸 것이죠. 지금 수치한 금액이 뭐 2천억 이상으로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3상이 완료가 된다면은 1조 이상의 그런 또 자금이 또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론칭 마일스톤도 좀 가지고 있고요. 매출 마일스톤도 있고, 이런 거 저런 것들 다 좀 합쳐 본다면 저는 잘하면 뭐 100% 약간의 그런 보수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더라도 잘하면 올해는 한 3조 정도의 매출도 어떻게 보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게 좀 늦춰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폐암 신약 시장에서는 사실 이 두 개가 거의 이제 양대 산맥을 좀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약간의 시차가 있을 뿐이고 저는 분명히 좀 성공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9천억 1조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3조 이상의 매출이 좀 나오는 이제 그런 현실성이
가시화가 된다면 적어도 뭐 시가총액은 그 이상으로 3조 이상으로 좀 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뭐 저는 투자도 괜찮고 단기 매매도 괜찮을 종목으로 오스코텍을 좀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도 단기 매매도 좋다라고 하셨는데 단기 매매라고 치면 사실상 이렇게 고공행진을 보이는 알테오젠의 상방을 오히려 노리는 게 더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지수 편입의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지수 편입 이슈가 이제 종료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계속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가져갈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알테오잔도 제형 변화 기술이다 보니까 뭐 매년 5천억 이상을 수령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 30만 원의 목표 주가를 낸 레포트도 좀 있긴 맞아요. 있었죠. 네, 있긴 있었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실적으로 딱 모이고 있는 수급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알테오전이 좀 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워낙 또 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좀 낮은 곳에서 좀 부담 없이 들어가 볼 수 있는 종목을 좀 찾는다면 저는 오스코텍 좀 큰 종목으로 찾는다면 유한양행 뭐 이 정도로 좀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기술 수출이 있고 신약 기대감들 때문에 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는 이제 거꾸로 간다면 이제 기대감에 더 우리가 네.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관련해서는 아직은 좀 테마성이 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도화이스트를 갖고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 8월 달인가요? 그때 당시에 위고비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예. 팩트리나 이런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아직 임상 시임도 못했어요, 본임상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테마성이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대형 증권사들 보게 되면 ETF 상품이 나오는데 거기 국내 주식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 노바노디스크하고 이제 111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ETF가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외 쪽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국내 조금 이제 굵직한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표적 한미약품, 동아리스트를 볼 수 있는데 본임상에 어쨌든 진입 소식이 있는 것은 이 두 회사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차트적으로는 동아리스트가 좀 더 마음에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아리스트 같은 경우는 미국 자회사 유로포가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DA-1726 이게 이제 미국 FDA 임상 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본임상 일상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관성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비할거성 지방간염이라든지 여타의 이제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많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블록버스터 신약의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도 부합이 되게 되고 그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의 턴어라운드 뭐 신약 개발 실적 이 쌍두마차가 좀 받쳐준 종목이고 바닥권에서 천천히 돌아서준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차트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뭐 동아이스트 같은 경우 충분히 매력은 바이오 제약 섹터 내에서 충분히 매력은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개장 그리고 제2의 알테오젠 HLB를 찾아라까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IBK WM 판교 정경민 팀장,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